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초장축 슈퍼캡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15만 키로 미만만 볼 겁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수동만 볼 거고 오토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금액 설정을 할 거예요. 500부터 1000만원까지만. 네. 왜냐면은 이 금액대 차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편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적재함이라든지 그런 부식 같은 부분에서 궂은 날씨, 바깥에 가혹한 날씨에 노출됐던 그런 환경에 처해졌던 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뭐 이제 좀 내구성이 조금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잘 봐주시고, 다 이제 고쳐서 팔거나 새 차가 아니고 남이 사던 중고차니까 한번 500에서 1000만원 사이의 차는 어떤 차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고른다가 아니라 500에서 1000만원 사이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무사고만 볼 거고, 그 다음에 색상은 가급적이면 청색만 볼 겁니다. 이제 청색만 이렇게 클릭하고 보지는 않을 건데 대부분 청색이 이제 기호가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청색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맨 처음에 해드리는 건데 환경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마 제가 이거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제가 뭐 비싸게 팔고 제가 높게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딜러들한테도 다 노출이 될 테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이거 두 개는 항상 체크하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누차 강력하게 진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값에 빵원 돼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차가 비싸면 손님들은 이제 몇 년에 한번 차를 살까 말까 하는데 딜러들은 맨날 보잖아요. 그리고 손님도 맨날 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을 하게 되면은 딜러가 항상 이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네. 손님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계속 새로운 노하우와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산을 만약에 보게 되신다면은 요 기본값의 빵원 환경 설정을 보시고, 이거는 웹 버전이라고 해서 만약에 다른 데서 접속을 하면은 중복 접속 로그인 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로그인만 하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내지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을 한다. 이 기능은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다른 데서 로그인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보려고 하는데 요청이 떠요. 중복 로그인으로 현재 접속이 끊어집니다. 이 핸드폰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요게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 계시는 중에 갑자기 뭐 설정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죠. 이 웹 버전을. 근데 이제 연두색 그리고 약간 핑크에서 조금 이제 빨간색으로 더 가까운 이게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그 연두색 내지는 빨간색 그 전사는 중복 접속 로그인이 되니까 중간에 뭐 바꾸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고 다시 한번 환경 설정을 통해서 아무튼 뭐 중복 접속 로그인을 뭐 이게 패치를 써갖고 아니면은 뭐 크랙을 걸어서, 아무튼 뭐 크랙이나 패치가 무슨 말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막 복잡해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딜러들이 또 다른 전략을 어떻게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딜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시세에 대해서 딱 보면은 이거는 얼마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되려면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셨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믿지도 마시고 다시 원초적으로 요것부터 보시고 이 웹 버전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어마어마한 눈탱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어마어마한 눈탱이에서는 적어도 예방을 조금 할 수 있다. 약간 뭐 50만원 뭐 이렇게는 어떻게 머리 써갖고 유튜브 딜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튜브 딜러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팔았다 나 얼마에 팔았다 이런 거 그 사람한테만 잘 판 걸 수도 있고 그 차 알고 보면은 좋은 차들 올린 게 아니라 금액 싼 거 팔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옵션 등급 제일 낮은 거 사고 있는 거를 숨겨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장치를 또 이제 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꼬시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남기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사람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이 상태로 이 창을 안 끄고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창을 안 끄고 봐야 돼요. 창을 끄면은 또 뭔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 맨 밑에 포터 2 경유 수동 색깔 체크 안 하고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500부터죠. 이렇게 덜렁댑니다. 500부터 1000만원까지만 카고의 초장축 슈퍼캡 이렇게만 해서 인천 지역 몇 대가 있는지 일단 보고 시작할게요. 77대가 있네요. 적지 않은 대수입니다. 운동장에 쫙 깔아놓으면 거의 꽉 찰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아도 예를 들어서 키로수를 10만만 걸까요?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청색만 걸어볼까요? 파란색? 청색이라고 돼 청색. 보통 파란색이라고 안하고 청색이라고 합니다. 뭐 14대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거를 다 빼고 볼 거예요. 이거를 일단 봐볼까요? 한 김에 14대 사고는 있지만 완벽 수리 이런 거를 그냥 이제 포장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호로가 달려있는 거 이게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는 게 초장축이에요. 그리고 여기 유리가 하나 더 있는 게 슈퍼캡이고 이게 없으면은 일반캡 뭐 이렇게 됩니다. 성능 보면 사고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죠. 다 있습니다. 완벽 수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포장된 말일 뿐이지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키로수 대비 연식 대비 싸 보일 수 있는데 괜찮으니까 팔겠지.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건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고차는 남이 타던 중고차예요. 희망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딜러 말을 막연하게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있는 차는 일단 걸르고 봐야 돼요. 돈이 모자라서 연식은 좋은 거 사고 싶고 사고가 있는데 이 딜러는 괜찮다고 하고 파는 사람도 괜찮다고 써놨네? 그럼 괜찮겠지 하고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후폭풍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리스크 그거는 온전히 믿으신 분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잖아요. 사고가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사고가 많은 거를 희망적으로 합리적 그 자기 합리화해서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완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790 500부터 설정을 걸었는데 수동, 청색깔 이렇게 걸었는데 500으로 시작하는 차가 없어요. 요거 무사고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요. 사진이 조금 제가 봤을 땐 이거 사진을 올리신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성의가 없어요. 조금 약간 찌부가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적재함은 새로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식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진 않고 이 정도면 깔끔하다 라는 거고 성능 점검 기록부가 중요합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된 성능이고 사고 없고, 미세누에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솔직할 수가 있어요. 동력 조향 작동 오일도요. 이런 거는 뭐 터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직접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포터가 이제 고질적으로 터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터보가. 그렇기 때문에 터보가 나간 차는 일단은 조금 엔진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상태로 좀 오래 운행한다고 하면은 터보가 나가면은 엔진이 쪼개집니다. 엔진에서 뭐 이렇게 뭐가 안 되는,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연계적으로. 그래서 엔진이 쪼개져요. 그랜드 스타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전석 뒤쪽에서 이런 소리예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은 터보가 나간 거라서, 그 차는 보통 수리를 하면은 재생으로 하면 안 돼요. 재생은 AS도 안 되고, AS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생을, 터보는 쓰면 안 됩니다. 새 거를 써야 되는데 수리비가 보통은 5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적으로만 보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차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엔진을 또 바꿔야 돼요. 차라리 그 돈 갖고 정상적인 거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나중에 후회해도 끝난 거예요, 이미. 등록증 내 이름으로 찍힌 거면. 보상이 왜 안 될까? 그러면 보상 받을 수 있잖아.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그 보상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안 해줬던 경험이. 법적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민사.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6개월? 그동안 차를 생계적으로 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스트레스는 이겨도 문제고 이기지 못하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 지금이 그런 사건을 겪기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돈 아깝다,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적당한 연식, 적당한 키로수, 그리고 무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적재함은 보통 다 울긋불긋 빨갛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수치적으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쁜 요소가 크게 안 보입니다. 여기 미세누유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다. 근데 미세누유가 체크가 안 돼 있어도 똑같아요. 그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쿠션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합리적으로. 근데 만약에 동선이 또 문제예요. 조금 어차피 오후 시간은 당신 말대로 비워놓고 왔어, 오늘 좀 열심히 보겠어 해서, 예를 들어서 1시 정도 뵈면 괜찮은데 3시 정도 왔다고 쳐보면, 이거를 보러 갔다가 차 보고 오면 6시일 것 같아요. 7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차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애매해요. 여기 매매단지가 좀 이제 인천하고 부천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선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랑 또 140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사고가 있는 거고, 아무리 연식이 이래도.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조금 난감해요. 동선이 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차는 당일날 와서 당일날 사실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고, 딜러가 이제 판매 확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경험상 괜찮은 차로 인도해 드리는 것, 그것도 이제 딜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좀 막연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괜히 싸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쪽으로 일단은 보면은 수동에 13년 5월, 수동에 14년 4월, 조금 1년 차이 정도는 비슷하다. 근데 보통은 차량을 보여드릴 때 연식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키로수로 보여드립니다. 바깥에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노출이 됐었느냐 이걸로 가는데, 이렇게 10만 킬로 좀 안 되는 거, 이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재함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막 그렇진 않다, 나쁘진 않다. 내비게이션 거치형이긴 하지만 3D 요거 주나봐요. 그래서 열선은 없습니다. 등급이 낮은 것 같아요. 수동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승용차와는 다르게 이렇게 포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진이 꽉 이렇게 5개 뭐 이렇게, 다른 거는 승용차는 막 더 넣고 싶어갖고 안달인데 요거는 더 넣고 싶어도 볼 게 거의 뭐 적재함, 그리고 뭐 실내는 뭐 뒤에서 승용차처럼 못 찍으니까, 그리고 여기 시트 좀 이제 해졌는가 뭐 요 정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에어컨 히터가 잘 나오느냐, 요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이 밑에가 부식이 얼마나 맞느냐, 요런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보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터보 이런 거 잘 나오는지, 운용할 때 터보 상태가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그 밑에서 누유가 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줄줄 새는지 뭐 그런 거 봐야 되고, 부식 이런 거 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타이어 상태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보조 타이어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돌아가네. 상태가 또 마모가 돼 있으면 또 이게 또 같이 또 이제 마모도가 좀 비슷해야지 또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승용차가 아니라서 좀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포터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면 조금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 이제 경험상 포터를 많이 팔아본 적도 없는데 그 몇 번이 어려웠어요. 이제 보통 생계형 차다 보니까 금액은 맞춰야 되겠고, 그러면은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요. 보통은 저는 여유있게 1000만원 넘는 차, 1000만원 초반에 좀 깔끔한 차를, 그것도 힘들어요. 1000만원 초반에도 바깥에 노출이, 여기가 실내가 아니고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간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고 딴 거 보죠. 그러면서 보통은 4대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초창기 유튜브를 보고서 저한테 다른 거, 그 네이버 보시고서, 지식인 보시고서 오셨던 분이 저를 엄청 믿었는데 이게 포터 때문에 저에 대한 인식이 완전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적재함들이 다 울긋불긋하고 금액을 맞춰갖고 좀 메리트 있는 차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다 차가 뒤에가 빨간 거예요. 사실 뒤에 빨간 거 요거 적재함, 이거 회색으로 보이는 거 요거 하는데 뭐 20, 뭐 풀 패키지로 하면은 뭐 32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공구함이 또 무조건 필요하다, 뭐 공구함이 또 없고 막, 그래서 조금,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위에다가 놔야 된다, 좀 조건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생기면은 고를 게 별로 없습니다. 100점짜리로 마음에 드는 화물차는 있으면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거나 금방 빨리 팔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포터는 팔기가 좀 어려운 차 같아요. 승용차에 비해서는. 승용차는 이게 포터도 엄청 많은데 아니면은 뭐 이게 막 쑥쑥 들어간다든가, 디스크 산발이 뭐 이런 거 좀, 여태까지 제 중고차를 7년 하면서 보통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좀 덜어 있었는데 판매율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요.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차들이 이 금액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00부터 1000만 원을 걸었는데 지금 차가 나오는 게 620부터 나와요. 근데 요거를 클릭해 보니까 요거는 9년식이에요. 9년 5월에 나왔고 8만 킬로대인 거예요. 네, 8만 킬로대. 근데 성능상의 결격 사유가 크게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하고 만약에 이 차가 아웃이 되면은 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거를 봤던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이제 또 볼 건데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한 770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나마나 적재함이 요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슬러지 있고 막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물이 또 있고 하니까 세차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사진 찍은 날이 좀 바깥에가 엄청 화창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인데 좀 비가 와서 그런 건가. 아무튼 적재함이 마음에 안 들면은 금액적으로 메리트 있다 싶으면은 연식은 좋으니까 상태 보고서 좀 마음에 든다 요모조모로 봤을 때 그럼 적재함을 아예 그냥 이 밑에 판만 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갈면 이 옆에는 괜찮으니까 이 밑에만 그런 거니까 갈면은 얼마 나오지? 뭐 10만원 나올려나? 거래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뜯어져 있고. 예. 아무튼 내구성이 전체적인 내구성이 100점은 아닐 것이다. 터보도 한 뭐 60점 내지는 7, 80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타이어도 그렇고 타이어 좀 많이 달아져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많이 달아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타이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퀴를 또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선 잘 되는지 그 다음에 히터나 에어컨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 차 저 차 막 보면은 손님도 힘들고 딜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산만 잘 봐도 내 몸이 힘들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들다라는 말을 이 포터는 되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의 뭐 좀 늦는다 뭐 일에 맞춰서 늦는다 하면은 여유있게 탈만한 차가 아니라 좀 가혹하게 혹사를 시켜야 되는 차다. 그리고 또 과적이나 뭐 그런 거에 차가 힘에 비해서 과적을 너무 많이 해서 차가 지쳐있다. 어디 좀 리프레시, 리커버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선에 맞춰서 요거랑 같은 데 있는데 요거는 사고가 크기 때문에 저는 못 팔 것 같고요. 제가 근무하는 이제 단지가 이 하늘이 그려져 있는 구름이 그려져 있는 이 배경이니까 요거는 무사고에 적재한 바닥 엔진 미션 상태 뭐 좋은 이거는 금액이 좀 높으니까 일단 보고 가는 거예요. 동선을 잘 짜서 적재함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깨끗한 상태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나 살아있을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고 타이어 아마 매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타이어도 좀 어느 정도 확인해 보고 돈 들어갈 게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수리비를 감안하고 이 30만원 뒤에는 깎일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20만원만 깎아주면 조금 그러니까 뭐 800까지는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리금이라고 또 돼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느낌 이거 열선은 또 빠져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손님이 또 고르면은 손님분께서 제 사이트 여기 위에 클린카즈 여기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거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조금 애매하면 이게 그러니까
좀 심오하고 복잡하고 좀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좀 매우 까다롭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는 차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다른 차에 비해서 어려워하는지 좀 느껴지신다면은 좀 수리비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겁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수리비 얼마 생각하라는 거야? 몰라요. 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차는 없을 거예요. 뭐 깨끗하게 하시려면은 적재함을 미리 하실 거를 준비를 하고 2, 30만원 드실 준비를 하고 타이어도 하실 준비를 하고 보이시죠? 좀 달아져 있는 거 해야 되고 디스크 산발이는 일단은 좀 괜찮은 걸로는 고를 수 있는데 뭐 다 맞추기는 힘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800만원 좀 올라가면은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되게 근거 없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여기 좀 진행은 했어도 이 정도면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되게 자주 바꿔야 되는 소모품. 너무 그 희망적으로 포토는 보면 안 돼요. 일단은 겁을 먹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까만 게 들어간 게 옵션이 등급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투톤 들어가고 그러면 좀 많이 좋은 거다. 근데 열선이 안 들어가구나. 이게 뭐였더라? 여기 뒤에 뭐 공구함 뭐 이거였나? 여기 위에였나? 아무튼 골드 현금용 수정 안 된다는 거는 위탁이라는 얘기입니다. 팔아달라고 개인 거래를 중간에 알선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이유입니다. 49,000km 이건 뭐냐? 그냥 거의 지금 보니까 800만원대 놀고 있죠. 500부터 1000 사이를 보고 있는데 적재함 들어와서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기분이 일단은 좋고 시작해요. 요것 때문에. 적재함을 해야 되면은 또 알아봐야 되고 또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데 이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런데 뭐 깨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적재함 뒤에도 뭐 여기 조금 자글자글한 부분이 없으면은 이상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뒷부분이 깨끗한 거고 옆에도 상당히 깨끗해 보이고 연식도 12에서 13년형 키로수 49,000인데 성능을 보면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7월 이후의 성능이고 휀다 하나 교환됐으니까 이 정도는 귀엽게 받을 수 있고 이건 좀 느낌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30날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달이 안 된 거예요. 요런 거 8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토는 얼마까지 이제 빠질지 모르겠는데 한 700, 80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빼주는 딜러는 사실상 없을 것 같고 한 790 받을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차주라면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실내는 열선은 없는 차고 열선은 무조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열선이야 뭐 히터 틀면 되지 히터만 에어컨 히터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게 노란색 넘버까지 같이 영업용 넘버까지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을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려갖고 그것조차도 눈탱이 안 당할 수 있고 지금 현 시세가 2천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냥 어렴풋이 근거 없이 2천이 뭐야 2천 한 700 정도 할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업용 남바랑 뭐 차랑 같이 구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전을 하고 또 이전을 하고 아무튼 예전에 되게 복잡한 걸 두 번 뭐 이전을 뭐 복잡한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저는 잘 모르니까 좀 문의 전화가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눈탱이 나갈 수도 있나? 그조차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알아봐 드릴게요. 성능 보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한 800 정도면은 한 5만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12에서 13 이 정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어떨진 모르겠는데 뭔가 숨어있는 게 안 느껴져요. 800이면은 이 정도 나온다. 적재함 깨끗한 거, 적재함 바닥. 한 800만원대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다 이렇다면. 성능도 다 펜다 하나에 뭐 쏘쏘한 걸로. 원동기 미세는. 이거는 요즘 의례적으로 적히는 걸로 보여져요. 위에 했으니까. 분명히 2번 고지했어. 라는 건데, 어떨지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터보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42,000km짜리도 있고 여기가 라이트가 까마면은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오늘은 그냥 시세 이거 하이패스 루밀러가 들어간다고 그랬다. 맞다. 옵션이 근데 열선은 있지. 그렇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게 이것도 옵션이 있어요. 뭐 투톤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핸들 열선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800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여기 뭐 블루투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나봐요. 예, 맞아. 저보다 더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적잠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적잠이 있는 거야 뭐야. 없는 것 같은데 이 끝에랑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뭐 이제 빗자루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구가 필요하다든가 여기 위에 또 짐을 조금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또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조금 한 30인가 40인가 뭐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 중고로 하면은 한 20만원 정도 이게 또 시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품이 있고 가품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던 것 같은데 USB가 또 들어가고 억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뭐 4만 킬로나 뭐 9만 킬로나 뭔 차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서 연식이 좀 떨어지고 그것도 키로수가 짧아지면 연식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키로수를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한 800만 원대로 보시는 게 좀 낫고 700만 원대도 700 후반대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쓰면은 뭐 4만 킬로대 나오니까 연식보다는 키로수 보고 순위를 매긴다면 거기서 조금 이제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옵션 등급이 좀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편의상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에서 1000만 봤는데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면은 뭐 1000만원까지 가까워지는 그거를 봐더라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는데 3만 킬로는 좀 아까보다 좋긴 좋은데 금액이 아까 830짜리도 있었는데 요거는 라이트가 이것도 꺼먹긴 한 거구나. 근데 옵션이 좀 떨어져서 여기 뭐 블루투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이패스 룸밀로 들어가는 게 아마 아닐 것 같고 사진은 없는데 그런 게 있다. 적재함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키로수는 좋으니까 어떤 걸 따라갈 것이냐. 뭐가 좋으면 뭐가 부족하고 중고차는 이래요 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되는 점이 중고차는 항상 새 차가 아니니까 남이 타는 중고차인데 다 형식이 다 틀리니까 여기 또 판매하는 이유도 다 이게 차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음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고 뭐 이직을 하거나 뭐 다른 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 차로 사거나 뭐 그런 새 차를 왜 사? 차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잘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좀 적당한 거 100점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거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수리비는 항상 뭐 타이어든 또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기가 트레이드가 좀 많이 달아져 있으면은 단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타이어가 A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C급이나 B급이 더 많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 비용이라든가 뭐 산발이 디스크
안 좋으면은 좀 가급적이면 빼고, 적재하면 내가 할 생각을 좀 하고, 웬만해서 다 있으면은 연식이 좀 낫겠지. 이렇게 좀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흰색도 보면은 시세가 비슷할 거예요. 차 대수도 비슷하고 에어컨 수리 이렇게 해놨다. 뭐 직접 뭐 보면 되겠지만 연식 한 7년 정도 된 거고, 키로수 이렇게 630짜리. 아까 청색 보는 게 뭐니까 여기서 요거를 봐도 된다. 색깔 상관없어. 그냥 이제 금액만 맞춰서 좀 적당하고 열선 있고, 적재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직접 보면은 조금 뭐 더 하겠죠. 타이어는 이게 공기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압 넣으면 되지 뭐. 옵션이 또 있으면은 뭐 접이식 1000mm 추가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시트 여기 안 찢어졌네. 에어컨 히터는 잘 나오나? 이거 보고. 여기서 또 보고 딴 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600만원대면은 조금 뭔가, 여기에는 이거 성능이, 오늘 이제 물어보신 게 있는데 다른 통화하신 분이 성능 그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 드렸냐면은 성능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 성능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이게 100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오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고, 이 점검을 하는 사람도 그 하시는 분도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못 보고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600만원대를 보면은 연식은 9년, 10년, 11년, 12년 정도에서 키로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 연식 다 떠나서 키로수가 10만 키로 정도 되면은 600만원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600만원대는 괜히 600만원대가 아닐 수 있다. 희망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거 영상을 또 보고 600만원에도 차가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700 정도도 좀 힘들 수도 있고 한 800은 줘야 되는데 800짜리도 돈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 6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100만원치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영업용 번호까지 또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이전비까지 다 해결을 하시려면 아무튼 뭐 차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500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힘들다. 연식도 체크 안 했어요. 수동 경유에 색깔만 흰색이랑 청색만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몇 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다 500만원대는 봐보세요. 500만원대를 보면 한 400에서 600 사이를 보잖아요. 키로수 많아도 돼 라고 만약에 하시면, 근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 키로수는 10만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 12만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액은 500이 안 넘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힘들다라는 거. 요거 있네 460짜리 나 요거 살래. 전 못 팔겠는데요. 땡각수 부족 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선언,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사실 700, 800 800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조금 안 팔고 싶다라고 할게요. 네, 이 사람은 집 팔고 싶은 대로만 파네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800은 준비하고 오셔야 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을 것 같다. 근데 그조차도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리비는 어느 정도 조금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 800짜리 뭐 700까지 깎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제 영상으로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깎이는 거는 한 4년, 3, 4년 전 얘기예요. 13개, 14개라고 해서
130만원, 140만원, 심지어는 150만원까지 시원하게 빼주던 그 시기예요. 만약에 450짜리면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430 받는다 치면은 옛날에는 이게 여기 전산에 560이라고 돼 있어요. 확률 설정 0으로 해도. 그러니까 옛날엔 많이 빼줬던 거고. 옛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보통 이 뒷자리 뭐 420이면은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시흥, 광명 이런 데는 보통 20만원 빼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나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진짜 이렇다니까요. 안 팔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싸 보여야 되니까 계속 여기 표면상에 입금가 대비 옛날에는 그 전산 가격, 입금가 이렇게 좀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당 부분 압축이 되니까 좀 싸 보이게 이쪽으로 갈까? 싸 보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몇 대 안 되는 걸로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생경이다 보니까 조금 금액은 안 쓰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최대한 싼 거를 팔고 싶거든요, 진짜로. 괜찮다면. 근데 리스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얘기를 주구장창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한테 안 오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좀 준비를 하시는 유비무환이에요. 그 준비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100% 확실할 거예요. 근데 구매하러 오셨던 분들 예전에 몇 분 안 계셨던 승용차 위주로 좀 광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굳이 중고를 구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800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800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적재함이 깨끗한 게 그렇게 많진 않다. 100% 엄청 깨끗한 거. 그러니까 아까 적재함 돼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깨끗하고 새로 한 게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으로 한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터는 굉장히 다른 차에 비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 어느 정도 수리비, 타이어. 어차피 에어컨이야 잘 안 나오거나 히터가 잘 안 나오는 차는 냉매만 보충하면은 되는 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다. 정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수리비 들어가거나 터보가 제일 중요해요. 터보가 모든 하자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터보 때문에 데워본 적 있어갖고 그랜저 스타렉스 똑같아요. 엔진 방식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한 이렇게 싼 것도 있지만 이런 쪽은 좀 괜찮은 차가 다는 아니겠지만 500 밑으로는 700 밑으로는 못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수료 만약에 판매에서 마진을 한 100만원 넘게 본다면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수료 30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 리스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손님이 클레임 전화가 만약에 오면은 뭔가 남아야지 좀 해드릴 텐데 진짜 남은 게 없으면은 마이너스 나면서 해드리느니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꼼꼼히 보면 되잖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좋은 차를 나한테 안겨다 줘 이렇게 말씀하셔도 차는 모르는 거예요. 남이 타는 중고차가 눈이 엑스레이고 막 그러면은 잘 골라 드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가는 건데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킬로 12만 킬로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렇지 난 15만 킬로도 상관없어. 18만 킬로도 뭐 다 괜찮겠지 뭐. 이러신 분들이 안 계세요.
600만원대 있잖아. 600만원대 요거 좀 한 어떻게 550까지 아니면 500까지 못 갈까? 못 갈까요? 그럼 얼마? 이런 거는 거의 600, 이런 거는 590, 이런 거는 600에서 610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원래는 의도가 이거는 630 이런 느낌이에요. 힘든 차입니다. 굉장히 손님이랑 거의 뭐 구매하는 분과 판매하는 분이 승용차보다는 언쟁이라든가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구매까지 이어지기도 좀 힘들고 손님도 지친 상태로 구매하실 만한 차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제 경험이 안 좋은 경험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오늘은 한 좀 괜찮은 거 적당한 거 살려면은 한 800에서 왔다 갔다는 돼야 되겠구나. 차값만. 이 차값에는 여기에는 차값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매도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선 수수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전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전비가 좀 승용차에 비해서 좀 쌉니다. 그런 쪽으로 몇 프로였지? 5%였나? 아무튼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테이지는 그런데 얼핏 들었어요. 그것도 이전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하단에 이쪽 하단에 제가 써놓을게요. 아 5%가 맞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놓을게요.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 금액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적당한 거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포털을 업데이트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업데이트를 전화로 요청을 해주시는 분 문자나 카톡 말고 전화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냥 요청만 해주시는 전화 영상 봤는데 그 포토2 전산 업데이트 사이트에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여기다가 네, 그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해주시면 네. 지금 이 영상 끝나고도 한번 전체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보셔서 좋은 구매, 실망하지 않는 구매, 스트레스 덜 쌓이는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이 영상이 좀 모르겠어요. 영양가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그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면은 제가 힘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돈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엄청난 힘으로 다음 영상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제가 느끼기에도 좀 별로 이 영상은 조금 너무 한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